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 밤입니다. 어, 일기예보를 제가 잘 보진 않는데요. 가끔 일기예보를 보면은 어, 요즘은 좀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밤 11시가 좀 넘어가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좀 많이 와서 그 미세먼지 좀 싹 다 씻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시겠죠? 그죠? 197페이지. 여자분 사주시고요. 경진생, 기축월, 갑신일주, 정묘시잖아요. 그죠? 이러면 축월에 간목 있죠. 그 축월의 간목이다. 내가 이렇게 보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글자가 지지에는 어, 묘목 있잖아요. 그죠? 간목 입장에서는 묘목은 양인이다. 그러니까 묘목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갑신절지에 그러니까 일지에 편관을 두고 있어요. 이 편관이 신금이 이렇게 경금으로 떠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인을 두고 있고 편관이 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이제 특수한 격으로 양인 편관격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줄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내가 신강하면은 편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은 양인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신강약을 따져 보았을 때 간목이 이렇게 토금이 왕하죠. 그죠? 나는 그러니까 내 묘목밖에 양인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뿌리 내릴 땅은 있어도 내가 겨울의 땅이라 좀 약하고 내 뿌리 묘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이 이렇게 편관이 왕하면 이 정화는 희신이 되죠. 그죠? 화극금으로 편관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벽갑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화는 좋은 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음, 이사주가 천간으로는 그러면 천간으로는 어, 목이나 화운이 좋은 거죠. 그죠? 목생화 해주고 그래 정화를 살려줘야 되니까 목화운이 좋다. 천간으로는 수운은 어떤가요? 수운이 금생수 수생목 해줘가지고 수운이 좋은가요? 아니죠. 이 정화를 꺼트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운은 안 좋은 거예요. 지지는 어떤가요? 지지는 이 양인 묘목을 생해주는 편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수운도 괜찮아요. 지지에는 수 금생수 수생목 해주면 수운 좋고 목은 괜찮고 화운은 어떤가요? 화운도 편관이 있으니까 화급금 해주는 지지 화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무자대운 괜찮다. 천간으로 수가 떠도 무토가 막아준다. 정해대운 이 해수가 해, 묘의 목생화 이렇게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풀이 와가지고 좋다. 정해 괜찮고 병수는 어떤가요? 병술 나쁘지 않다. 화의 기운이 화극금을 해준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을대운도 어떤가요? 목생화 해주니까 괜찮고 을목이 이 편관
그러니까 양인이 평관을 이렇게 양인 메시 합살이라고 하죠. 양인 합살로 해주면은 을목 괜찮은데 이 유대운은 어떤가요? 유대운은 네, 양인을 이렇게 형충하는 운이죠. 그럼 유대운에는 양인 형충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수술수나 뭐 이런 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그 분은 병화대운에 결혼을 하였는데 이 병화대운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하는 시기를 알아볼 때 신약한 사주는 인성운, 그러니까 인성운, 신강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되는 힘이 나는 운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아닌데 왜 식상운에 결혼을 하였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이 사주가 편관이 있으면 식상도 내 편이 되죠. 그죠? 이런 편관이 왕할 때에는 그러니까 편관, 정관이 왕하는 거랑 편관이 왕한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 편관이 왕할 때에는 그러니까 편관을 제살해주는 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주는 약한 사주의 편관을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성운에 내가 강해지지만은 편관이 있을 때는 식상운에도 식상을 편관을 다스릴 때 재산할 때 결혼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이 유대운에 양인을 충해서 사망을 하신 그런 사주네요. 자, 그렇게 되시고 자,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제 을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갑자생 병인월 을축일주 병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약한가요? 강한가요?를 보면은 이렇게 수목이 왕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신강하니까 이렇게 화운으로 간다. 병화가 용신이 되겠죠. 그죠? 병화 용신이다. 자,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면 운을 이제 쭉 봐야 되는 거죠. 운을 쭉 보면은 화가 용신이니까 천간으로는 화운이 오면 좋죠. 그죠? 뭐 식재운이 오면 다 좋은 거예요. 식상을 용신으로 잡으니까 식재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쭉 식신, 재성, 관성운은 어떤가요? 관성운 나쁘지 않다. 관성운도 나쁘지 않은 거죠. 식재, 관운까지. 왜? 수운에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왜냐면은 식신을 용신으로 잡는데 인성운이 천간으로 뜰 때에는 임수, 개수운은 안 좋을 수 있다. 지지에는 어쨌든 정묘 뭐 상관없습니다. 크게 내가 강한데 묘운이 온다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무진 역시 토운이니까 뭐 토운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게 상관이 없고 어쨌든 운도 이렇게 서우미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 식상이 살아나는 그런 식재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는 기사, 경호 이때 이제 좀 출세를 하는데 이 경금이 오면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었는데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관 경관 되잖아요. 그죠? 상관 경관인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관이 오면은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오화 용신과 함께 오는 이 관성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신운에 오는 이 정관은 음, 관록이 있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미대운의 이 신금 역시 이렇게 식상 합거해가지고 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병화 용신 합거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합거하고 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거와 합동의 차이. 이 차이점은 합거는 이렇게 병인이 있는데 그 합을 하는 이런 신금이 그러니까 신금이 뭐 신유 뭐 신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화를 사지 절지로 끌고 가면은 이거는 뭐 묘지나 사지 절지로 끌고 가면은 이거를 합거라고 하고 합동은 뭐냐 이 합하는 이 신금이 뭐 신사나 지난 시간에 했듯이 신사 뭐 이번처럼 뭐 신미 이때에도 이런 식으로 신금이 뜨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병화가 약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병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합동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신금은 이 병화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뭐 하는 일이 좀 잘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보면은 뭐 신유, 신해, 뭐 신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합거가 된다. 신해보다는 신축이 맞겠네요. 그죠? 신축이 맞겠다. 네, 신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거와 합동의 차이는 합거는 그러니까 그 글자를 합해서 가는데 합해서 가는 그 글자가 세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세게 오면은 합거가 되고 나 역시 그 오는 글자에 따라서 합해가지고 끌려가는 거고 합동이다라고 하면은 그 합하는 글자가 약하게 왔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왔을 때에는 합해서 더 요동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보통 그 사화를 보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자,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 임신 계유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 병화 입장에서는 역마 사지가 되고 수국화 천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식상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이 수운 그리고 지지에서 이렇게 병지사지가 용신의 병지사지 이렇게 오면은 안 좋은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화가 좀 잘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가지 지지, 12가지 글자 중에서 사화만큼은 그 그러니까 불도 되었다가 금도 되었다가 화도 되었다가 금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화로 보고 어떤 때에는 금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원국에 사화가 있는데 원국에 유나 축이 있을 때 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금으로 볼 것인가는 천간을 보고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사가 있는데 계사는 불을 끄니까 어, 사유축 금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고 정사는 그러니까 화극금 불이니까 화로 보고 기사나 신사는 원국에 금수가 많으면 금으로 보고 목화편이 많으면 화로 본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세운에서 목화운이 오던가 금수운에 따라서 저 사화는 목화편으로 갔다가 금수편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토운도 축토, 진토운하고 미토하고 술토운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화는 잘 변한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 자 사례를 더 보시게 되면은 무진생 갑인월 의료일주 기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주를 어떻게 보냐? 이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사주를 이제 신강하니까 화토, 식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목이 많으니까 관을 용신으로 편관을 용신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주는 이 초년운이 을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금을 이렇게 죽이고 갔기 때문에 이사주를 이런 토의 기운도 목국토를 당했기 때문에 이사주를 그러니까 목이 왕성한 곡직격에 유금이 있어서 곡직 파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묘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묘진, 묘, 유충으로 이렇게 유금이 충이 당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 유금은 목다 금결로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곡직격, 그러니까 곡직팍격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유금을 그 제거할 때가 좋은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직격은 그러니까 나무로서의 그런 순이란 기운인 거잖아요. 근데 저 유금 때문에 곡직격이 못 되는 거니까 저 유금을 없애주는 운이 좋은 운이다. 그러니까 합격을 성격시켜주는 게 화운이 되는 거죠. 그죠? 목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유금을 지지해서 처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을묘운이다라고 하면은 묘유충으로 유금을 충하니까 좋은 운이에요. 병화, 그러니까 병진운은 어떤가요? 병진운. 천간으로 병화 오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곡직격에 화를 봤으니까 좋은 거고 이 진우는 어떤가요? 진이 진유 합을 하잖아요. 진유합금 하는데 진유합금 하는데 우리가
진유합금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진중에 있는 을목이 죽는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유합을 해서 또 죽는 글자가 있는데 유금도 죽는다고 해요. 근데 저 유금이 어떤 식으로 천간으로 이런 사주에서 저 유금이 진대운에 저 유금이 어떤 식으로 뜨느냐에 따라서 유금이 죽느냐 사느냐가 또 갈리는 거예요. 조금 오늘은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는 저 유금을 빼야 좋은 사주인데 저 유금이 진연에는 저 진유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유합 금이니까 저 유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진토가 이런 식으로 병화를 달고 오면은 그러니까 세운에서 만약에 세운에서 이렇게 신금이 뜨는데 신금이 신사년으로 오던가 신묘년으로 오던가 신미년도 그럴 것 같네요. 신미년으로 오던가 이러면은 이 유금이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유합에 신금이 올라오는 세운에 또는 오른에 이 유금이 죽는 거죠. 합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세운이 오면은 어쨌든 유금이 빠지니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5, 미, 이 운에는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경신 신유운으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주가 화운이 와서 어렸을 때에는 뭐 부유한 가정이었고 화운이 와서 사업도 잘 되고 그랬다. 근데 요 화운이 오기 전에 이 진대운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오면은 신금, 유금이 죽는데 진유합금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신축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나 뭐 신유, 신해 뭐 이런 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유합금에 금이 강해지니까 이때에는 뭐 인간관계에서 안 좋아지고 뭐 재산도 날라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대운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정사 뭐 이때는 사업해서 잘 되는 거고 이 사대운에는 사화가 이렇게 사유근국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사대운에 세운에서 오는 그 해가 뭐 금수년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화가 배신을 때리고 금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세운에서 목화운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화는 화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무오 이때는 어쨌든 무오 양인으로 해서 이 무토가 강하게 오죠. 그러면 어쨌든 용신이 용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곡식격에 화를 봤으니까 오유파를 하니까 병을 제거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제거하는 이 글자가 돈도 가지고 오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쁘지가 않다. 기미대우는 어떤가요? 기미대우는 간목이 이렇게 기미를 보면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국직격에 왕신이 임묘하는 그런 운이잖아요. 그래서
미대운 자체는 곡직격에서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미대운은 각기합에 왕신이 임묘된다. 그래서 안 좋다. 이 경신 신유운에는 아주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그 합해서 이제 죽는 걸 이제 봤죠. 그래서 합해서 묘지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간목은 언제 그렇게 돼요? 기미에 쓰러지죠. 그죠? 간목은 기미에 간다. 을목은 어디에 가요? 그러면 을목은 경술에 가죠. 그죠? 경술에 합해서 묘지에 간다. 간목은 합해서 묘지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병화, 정화 이런 병정은 이제 똑 떨어지진 않죠. 갑을처럼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해서 뭐 신유년이다, 뭐 신해년이다, 뭐 이럴 때는 좀 안 좋겠죠, 그죠? 정화는 어떻게 될까요? 정화는 뭐 임자년, 뭐 이런 때가 안 좋겠죠, 그죠? 임자년 아니면은 개축년, 그죠? 수국화하면서 묘지로 들어가는 그런 운이 안 좋다, 그죠? 그러면은 무토는 어떻게 될까요? 무토도 역시 개유년, 뭐 이런 운이 무토 입장에선 내가 신강하면은 그러니까 좀 덜한데 신약할 때에는 뭐 이런 개유년이나 뭐 개해년 이럴 때 이제 무토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정화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토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 기토는 어떤가요? 기토는 합하는 게 갑인데 뭐 갑자 뭐 이때 좀 안 좋겠죠. 기토 입장에서는 아니면 을축 이런 식으로 갑자, 을축 이렇게 오죠. 왜냐면 을축은 목극토, 기토 입장에서는 묘지 그렇게 되니까 기토는 갑자, 을축이 안 좋겠다. 경금은 어떤가요? 경금은 똑 떨어지죠. 을축으로 똑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내 인성도 이렇게 을축에 안 좋아지는데 나도 이렇게 을축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상관이 을축년에 이렇게 합해서 묘지에 들어가네요. 그죠? 본인도 역시 을축년에는 목토 당하고 을축 묘지로 들어가죠. 그죠? 기토와 경금은 거의 한 배를 탔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언제 안 좋냐? 천간으로 병화 뜨면서 뭐 병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진 왜냐면은 합해서 진토 묘지에 들어가니까 이때 안 좋겠다. 자, 그러면 임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수는 정사 뭐 이런 년 정사년 뭐 이때 안 좋겠죠. 아니면 무진년 토국수의 임진 묘지로 들어간다. 합해서 절지로 간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개수 입장에서는 언제가 안 좋아요?
개수 입장에서는 김이 안 좋을 수 있죠. 김이. 토국수 그리고 개미 묘지다 라고 하면은 김이 안 좋겠고 무오도 당연히 안 좋겠죠. 무오 기미 묘지 태지 뭐 이렇게 되죠. 개미묘 절지네요. 그죠? 개수 입장에서는 오화는 절지다. 그러고 보면은 간목하고 또 개수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간목은 개수 입장에서 간목이 또 김인연에 오면은 개수도 이렇게 묘지에 가지만은 내 식상도 합해서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경금이 기토랑 움직이는 것처럼 간목이 개수랑 이렇게 인수 식상관계, 그러니까 인수 식상관계, 인수와 나의 관계, 나와 식상의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이런 김인연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간별로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례를 자, 요거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유합이라고 하면은 진유합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가 있는데 진이 오면은 투생금이라고 한다. 유가 있는데 진이 오면은 유가 있는데 진이 오면은 투생금으로 봤죠. 그죠? 근데 진유합은 그러니까 신진 묘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유합이 신진 묘지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금이 죽는다 하는데 금이 죽을 수가 있죠. 진유합되면은 진중에 있는 을목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이 죽는데 문제는 어디가 가지고 있느냐? 천간이 가지고 있다. 열쇠는 왜 이렇게 천간으로 병화가 뜨면은 이 유금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그런 거죠. 왜냐? 이렇게 병신합으로 해서 진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무진이다라고 하면은 금을 매금시키고 임묘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어느 분은 그러니까 토생금 해준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병진이든 무진이 아니라 갑진, 경진, 임진 이때에는 토생금을 해준다. 그러니까 유금, 신금이 죽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이렇게 관계면에서 뭐가 죽고 살고 뭐 합거와 합동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예전에 합거 합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인문 기초 시간에. 근데 벌써 거의 한 몇 개월, 한 7,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 합거냐 합동이냐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죠?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구분을 좀 잘 하시려면은 어쨌든 많이 보시고 해야 그래도 저 때에는 합거 현상이 생기겠다 아니면 저 때에는 합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